자, 저희 그러면 이번에는요, 뉴스 살펴볼 시간입니다. 경제면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리는데요. 자, 어떤 내용 오늘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경제 잡학사전에서는요, 어제 오늘 이슈가 있었던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가져온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나 떨고 있니? 슈퍼 이벤트 쏟아진다는 한국 증시 폭풍 전야입니다. 이번 주 증시는 한국의 공매도 전면 재개와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라는 주요 이벤트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런데 31일 국내 증시에서는 약 17개월 만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다는 소식이 경제 이슈에서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먼저 빌린 뒤 팔고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다시 사들인 뒤 갚아서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 방식인데요. 시장에서는 최근 주가가 급등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고 대차 잔액 비중이 급등한 종목 위주로 주가가 단기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 방찬, 2차 전지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공매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양희로 삼성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후에는 오히려 이익 및 주가 모멘텀이 강한 종목의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상호관세 수준과 범위, 대상 등이 발표되는 이날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관세 발표 시에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렛 라이언 도이처뱅크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일시적으로 안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큰 틀에서는 관세를 낮추지 않는 이상 부정적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실까요? 정산 지연 반란, 결제도 막혔다, 제2의 팀F 되나라는 건데요. 이 반란은 명품을 파는 플랫폼입니다. 중고거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명품을 다양하게 파는 플랫폼인데요. 국내 최대 명품 플랫폼 반란이 판매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제2의 팀F 사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판매와 결제까지 막히면서 입점업체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앞서 반란은 지난 24일 약속했던 대금을 결국 지급하지 못했고요. 일부 입점업체가 본사에 항의 방문을 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반란 측은 정산 오류로 인한 지연이라면서 28일까지는 정산 일정을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란의 미정산 금액은 최소 13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반란이 기업회생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록 대표는 이번 주 입점 업체를 만나면서 그간의 경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제2의 팀F 사태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가장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면은 홍콩과 중국의 순매도 소식입니다. 홍콩, 중국 순매도에서 순매수 전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해외 주식의 판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뀔까라고 분석하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는데 원래는 미국 주식을 주로 많이 했죠. 미국 주식의 순매수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지난해까지는 순매도세였던 홍콩과 중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1분기 홍콩과 주식 중국 순매수 금액은 각각 한화로는 6,869억 원, 482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은 홍콩 주식은 2021년부터 중국 주식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순매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순매도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홍콩과 중국 주식이 약세를 보였고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홍콩 ELS 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가 됐었는데요. 해외 주식 결제 금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미국 주식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최근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홍콩 주식의 매수 금액은 1월 1억 600만 달러에서 2월은 4억 1,700만 달러, 3억 7억 500만 달러로 매월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한국, 일본에 들어있던 자금이 중국과 유럽 등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 같은 머니 무브의 시작을 딥시크가 견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챗 GPT로 대표되는 미국의 인공지능과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투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 서비스 분야로 확대될 수도? 미국 빅테크의 보복 관세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미국이 정말 관세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상품에만 주로 집중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관세 전쟁이나 관세 보복을 하는 나라들이 가진 카드가 바로 미국의 서비스업에 관세 보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격화되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분석일 뿐이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예측인데요. 현실적인 제약은 있지만 디지털세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빅테크 산업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30일 DB금융투자는 현재 무역 전쟁이 주로 상품에 집중되고 있었지만 서비스 분야도 간과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최대 서비스 수출국인 만큼 저희가 구글부터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미국의 플랫폼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서비스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관세 보복 수단으로 미국의 서비스 산업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우 DB금융투자연구원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광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은 미국 경제의 주요 수익원이면서 상품 무역 적자를 상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상품 무역에서 보복 수단이 부족한 국가들이 미국의 서비스 부분을 보복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분야로 관세 전쟁이 만약에 전개된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는데요. 이런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국가는 예를 들어 디지털 서비스의 부과를 강화하는 형태로 미국 정보통신 기업에 추가 세금을 요구하거나 데이터 관리 규제 수위를 높이고 미국 기업이 보유한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서비스 교육이 상품 교역 갈등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미국의 지역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완화를 관세 갈등 완화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상호 관세를 앞둔 인도의 구글세 폐지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당 연구원은 상품은 보호무역을 지향하고 서비스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트럼프의 행정부 정책 논리는 다분히 모순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무역 전쟁이 광범위한 서비스 분야로 확산하는 극단의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중심의 글로벌 서비스 교역 구조는 상품 분야 무역 분쟁 격화를 일부 완충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는 K-팝 소식입니다. K-팝 같은 경우에 BTS가 올해 완전체로 결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K-팝 대표 기업의 음반 수출 금액이 지난달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멤버들과 세븐틴, 에스파, 아일릿 등 아이돌들이 인기를 끌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는데요. 관세 무풍지대로 관심을 모아온 관련주의 실적 개선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30일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에 따르면 3월 국내 음반 DVD 수출액 잠정치는 2,013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3,625만 달러로 46.1% 급증한 데 이어 2달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수출이 두드러지게 불어났습니다. 지난달 중국 음반 DVD 수출은 1,341만 달러로 작년 2월과 비교하면 107.9%나 늘었고요. 이달 1에서 20일에도 998만 달러로 23.2% 증가했습니다. 일본 수출은 이달 들어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달엔 1,005만 달러로 72.9% 급증했습니다. 한국의 음반 DVD 수출액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기준 64.7%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용산구의 음반 일본 수출도 73.9% 늘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이홉, 진 등 속속 전역 중인 BTS 멤버들의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황지원 IM증권 연구원은 중국에서 지난달부터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으면서 기존 K-팝 팬덤이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적었습니다.
일본은 작년부터 오리콘 싱글 차트 탑 30에 K-팝 비중이 31%를 차지할 정도로 현지화 전략이 좋은 전략을 거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올해 엔터테인먼트 상장사의 실적에 낙관적입니다. 하이브는 BTS 완전체의 활동 재개 기대로 관심을 모으고 있고, 한 운영사 대표에 따르면 올해 BTS 완전체가 컴백하면 하이브는 연간 3천억 원의 이익을 추가로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올 들어 엔터주 주가는 SM엔터와 YG엔터 중심으로 선전했습니다. SM엔터가 41.5% 올랐고 YG엔터와 YG플러스가 각각 38.6%, 41.6% 상승했습니다. YG엔터는 블랙핑크의 하반기 활동 재개 기대가 높고 SM엔터는 에스파나 라이즈 등 아티스트의 신보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K-팝 산업의 음반 수출 성장세가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신문 알기 쉽게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반란 관련한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점심쯤에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회생 절차 신청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회생 인가 전에 M&A를 목표로 외부 인수자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다는 점 추가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매도가 재개됐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 대체 거래소 거래할 수 있는 종목 기존에 350개에서 796개로 늘어난 날이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한층 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기존에는 이 800개 정도로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제외가 되었다라는 점까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